우리 동네 이야기 말하는 어울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네 이야기 말하는 어울샘 에피소드 13화 네,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고 하네요. 현실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극대화를 해서 현실을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상이나 문학 작품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매트릭스나 네, 뭐 토탈 리콜 같은 영화도 디스토피아에 관련된 주제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엄해소 시간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책의 주제와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엄해소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목소리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네, 요번 아티스트는 정다운 씨가 네. 출연을 하게 되었죠. 일상 속 생각을 이야기로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노래도 들어보고 가사도 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뭐 투박하거나 되게 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대화 내용들로 만든 것도 있고 네. 약간 조금 딥하게 빠져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제 음악 세계를 표현하는 아티스트였어요. 어떤 노래는 되게 아이돌 노래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노래들 중에 고기 먹는 토끼? 특이한 제목의 노래도 불렀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네. 저희가 올리니까요. 1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뉴스는 새로운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화요일부터 오셨죠?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죠? 한간의 얘기로 진짜 연예인 같다. 꽃미남 스타일이죠? 부러워요. 네, 개관하면은 와서 많이들 봐주시고 저희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부러워요. 현민 선생님도 꽃미남이에요. 할미꽃. 그리고 두 번째 코너 어울샘 토크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사연 내용이 되게 저랑은 비슷한 부분이 닮은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연인가요? 좀 있어요.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게요. 한번 바로 제가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연 제목은 검은 화면 뚜두뚜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산 일동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생겼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터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약간 이 부분이 현민쌤이랑 좀 비슷한. 관종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저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좋아요 수에 집착하게 되고 더 예쁜 사진을 올리기 위해 평소 있는 그대로의 일상이 아닌 연출된 모습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여긴 좀 달라요, 저랑. 달라요? 저 있는 그대로예요. 대신 좋아요는 무지하게 봐요. 저는 저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을 뿐인데 어느새 이런 마음이 SNS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되어버린 듯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실례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SNS 피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래요. 매니저님들, 단순히 SNS를 끊어요 말고 다른 좋은 해결 방안 없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SNS는 이제 솔직히 담배 같은 거예요, 사실. 진짜. 예. 어떤 의미죠? 못 끊어. 못 끊어. 담배 끊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아예 끊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SNS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SNS 플랫폼이 뭔가 패러다임이 바뀔 때, 네. 그 다음 바뀔 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는 이상 끊는 건 쉽지가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SNS는 솔직히 이제 관종들의 삶에서는 구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나 약간... 이만큼 뭐 하고 있어요. 뭐
뭐 좋은 거 같이 뭐 공유하고 싶고 이제 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쭉 안 할 수는 없고 좀 횟수를 좀 줄이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막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지금은 뭐 한 2주에 한 번 올릴까 말까 뭐 이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SNS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되게 좋은 아이, 그런 그럼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연 내용을 보니까 좀 연출된 모습을 업로드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실례인데 아. 그 SNS 피드를 자꾸 확인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그건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불쾌함을 줄 수도 네.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딱 타이밍 나면 내 거 좋아요 몇 개 눌렀지? 야, 요거 정도는 확인하는데 막 어떤 게 올라왔을까 막 이렇게 보진 않거든. 그러면 현민쌤은 그 좋아요를 많이 받았을 때 그 어떤 느낌이 주로 드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너무 개인적인 부분인가? 아니 그냥 어느 수치가 되면 이때까지 없던 수치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약간 좀 덜 됐다 그러면 키워드가 모자랐나? 이 정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줄여봐야죠.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아, 그죠. 확인하고 싶고 막. 담배 같다니까. 아니면은 요새 폰들의 그 뭐 사용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뭐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나요? 뭐 어떤 앱을 실행을 못 시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지워버릴 것 같은데.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그런 목표치나 그런 거를 설정을 하셔서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보기 뭐 일주일에 하루만 보고 뭐 게시물도 하나만 올리기 뭐 그런 계획 같은 걸 세워가지고 조절을 하시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거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해서 좀 마음을 비워라 이런 추천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 가서 템플 스테이 왔다고 피드 올리고 우리 일주일 뒤에 봬요 뭐 이렇게 할 분들이에요. 한번 혼나봐야. 진짜. 아, 혼나봐야 고칠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뭐 개관하시면 오세요.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올려요. 근데 그 SNS 요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너무 당연하니까. 네, 막 내가 너무 많이 하는가, 뭐 좀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사연 보내신 거 보면은 아마 잘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코너 저희 네. 웜에서 시간인데요. 책 한 번 추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저희도 한 번 했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에 네. 제가 추천을 좀 하나 해드리려고 이 책입니다. 네. 제목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키스를. 제목이 되게 네.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해지는 제목이죠. 사실 이 작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음악 추천. 네, 음악 나왔던. 추천을 했던 강백수라는 밴드의 보컬인데 네. 강백수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시인이기도 하면서 등단을 해서 정식 시인이기도 하면서 자기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 때도 제가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책도 선물 받고 또 사인도 받고 한 권은 이건 제 거고요. 한 권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뭐 사연이나 그리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나 아무 얘기도 좋아요. 이 책에 관련된 얘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말하는 어울쌤에서 최초로 처음을 상품이. 통해 상품을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꼭 다 읽으시고, 네. 또 소감도 나중에 적어주시고. 네, 그럼 저희가 그 소감도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도 이 책을 뭐 읽어봤어요. 원래 이 친구의 노래 가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주제로 얘기했던 디스토피아처럼 현재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대화를 시켜서
시대적인 풍자 그리고 그거를 해악, 약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약간 풀어낸 그런 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씁쓸한 것도 있고 되게 시덥지도 않은 내용 같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같이 읽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웃프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슬픈 내용이었어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슬픈데 그게 블랙 코미디에서 하는 가장 흔한 소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되게 웃긴데 현실이 되게 슬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게 읽히는데 뭔가 좀 먹먹함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 먹먹함.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죠. 작가의 말을 빌리면 오늘의 우울함과 학습된 패배감에 함몰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키스를 하자고, 주어진 순간들을 그저 살아내자고 북돋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도 있고 뭐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고 이 친구가 쓴 곡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제목과 이 내용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시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내용들이 있을까요? 7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작가분의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이 약간 그 현실을 직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슬픔은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그런 게 너무 약간 좀 안타깝고 73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 행사를 가잖아요. 네. 어느 한 종교를 믿다가도 새 종교를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초코파이를 위해서라면은 그쵸. 네, 어디든 갈 수 있죠, 사실. 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좀 슬픈 게 주제인데 정말 우프게 만든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혜진쌤은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960이라는 시가 되게 기억이 남았었는데, 버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맨날 출퇴근하면서 항상 타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는데 버스에는 번호가 붙잖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버스 번호들이 저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버스와 관련된 추억들도 많고 관련된 생각들도 많이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궁금하시다면은 댓글에 참여하셔가지고 꼭 이 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사인도 받아왔습니다. 이야, 사인판이네요. 네. 영화 이퀄리브리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감정이, 사랑이 없다면, 분노도 슬픔도 없다면 숨쉬는 건 시갯바늘이 내는 소리와 같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에 지쳐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시간과 감정에 집중하여 오늘을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 말하는 어우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